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부모생활의 노규식입니다. 자, 오늘은요, 공부방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도 이 김주영 쌤이 예서의 공부방을 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커멘트 해주는 부분이 나오는데, 과연 정말 우리 공부방에 맞는 환경이라는 게 또 장치들이라는 게 정말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공부방에 걸어두면 좋은 그림,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자, 이제 공부방의 환경 중에서 그림, 공부방에 적어놓으면 좋은 그림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오늘 이 스카이캐슬에서는 몬드리안의 그림을 얘기했죠. 몬드리안. 이 몬드리안의 본명은 피터 몬드리안입니다. 이 사람은 아름다운 튤립의 나라인 네덜란드 출신이에요. 네덜란드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대표적인 추상화가입니다. 추상. 이 사람의 추상화의 가장 큰 특징은 차가운 추상이래요. 차가운 추상이라고 일컬어진 이유가 있는데, 이게 이 사람은 수평선, 수직선, 그리고 무채색과 회색을 주로 사용했다는 거죠. 이렇게 캔버스가 있으면 수직선, 수평선, 수직선, 수평, 수직 헷갈리네요. 이렇게 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면들에 대해서 이제 색을 칠하는 거죠. 이를테면, 이렇게 한쪽 면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하고, 또 다른 쪽 면은 뭐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하는,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건물이나 또는 심지어 뭐 이렇게 서울 시내버스에서도 본 것 같아요. 그런 곳에서도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그림, 2차원적인 기하학적인 도형을 사용해서 그린 거여서 차가운 추상이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이 정말 효과가 있느냐, 공부에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느냐,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 가지 논문이나 이 내용을 살펴본 바로는 유감스럽게도 관련이 있다는 논문을 전혀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연구 결과로 봐서는 이러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라는 거죠. 뭐 또 연구가 정말 진행이 돼서 상관이 있는 걸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보는 한에서는 그런 근거는 찾지 못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인지과학적인 상식 수준에서는 특정 그림이 그 사람의 주의력이나 학습 인지 능력을 높여주는 그러한 직접적인 작용을 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보다는 이제 공부를 하다 우리가 늘 그림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공부를 하다 그림을 딱 보게 됐을 때, 다시 공부를 해야지, 내지는 마음이 좀 다시 좋아지는 그런 그림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런 일화가 있는데, 타이거 우즈의 일화입니다. 타이거 우즈. 타이거 우즈는 지금은 좀 한물 같지만 사실 뭐 한때 대단한 골퍼였죠. 근데 이 사람이 스탠포드 기숙사를 다녔어요. 스탠포드. 정말 좋은 학교죠. 다니고 싶습니다. 다시. 저는 뭐 잠시 연수를 갔던 것밖에 없습니다. 다닌 적은 없어요. 자, 이 기숙사에 대형 브로마이드가 2장이 딱 있었습니다. 2장의 브로마이드. 자, 2장의 브로마이드가 뭐였냐? 자, 2장의 대형 사진을 걸어놨다는 건데, 그 첫 번째 사진은요, 당대의 제일 유명한 골퍼인 잭 니클라우스의 사진이었어요. 잭 니클라우스 사진을 딱 이제 붙여놓은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장에는 당대에 제일 비싸게 잘 나가던 최고급 스포츠카를 딱 사진을 붙여놨대요. 타이거 우즈가 스포츠카를 좋아했던 거는 뭐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몇 년 전에 좀 스캔들이 있어서 기자들이 막 찾아갔더니 가라지에 막 슈퍼카가 막 질비하게 있더라, 뭐 이런 얘기도 기사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티베이션의 관점에서는 이 2장의 사진이 아주 이상적인 결합이라는 거예요. 왜 이상적인 결합이냐? 하나는 롤 모델이에요. 또 하나는 그 롤모델을 이루었을 때, 그 롤모델 처음 됐을 때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실질적 이득이라는 거죠. 실질적 이득. 예. 사람이 동기를 갖는다는 게 되게 우아하고 숭고한 동기만을 가지고 뭔가 하게 되진 않거든요. 사실 특히 공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공부라는 게 지적 호기심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는 공부라는 게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만 하는 공부가 사실 아니잖아요. 경쟁도 해야 되고 재미없는 거 반복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내가 이것을 이루면은 이런 실질적인 것 같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에 와닿는 물건이 있다면, 아니면 갖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면 이게 동기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냥 막연히 돈을 잘 벌잖아요, 좋은 집에 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학습 동기가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그 돈을 가지고라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는 아이들, 정말 그게 자기가 갖고 싶은 거일 때, 그럴 때 훨씬 더 학습 동기가 생기는 거죠.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요즘에 그 비교적 경제적으로 유복한 환경이 어떤 학습 동기를 갖는 데에는 좀 약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자기도 즐겁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롭고 세상에게도 이로울 수 있는 일이라면 그 꿈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점점 더 아주 강한 열정적인 애착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화가의 멋진 그림을 그려놓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되고 싶은 게 뭔지, 돼서 갖고 싶은 게 뭔지를 좀 대화를 해서 찾아보고 그것을 벽에 걸어놓으려고 하는, 이게 공부방에 걸어놓기에 정말 좋은 그런 그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공부방의 그림편 여기까지입니다.